안녕하세요. 양승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작 도구에 대한 실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이해하고 메뉴와 탭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베이직. 정말 이러한 개념은 꼭 알아야 되는 것으로만 모아봤습니다. 잘 듣고 숙지해서 앞으로 진행될 교육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 개념이 들어있지만 이거를 좀 모아보면은 그 저작 도구에서 파일 탭하고 그 다음 이제 인서트 탭 정도까지 이제 좀 아우르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제 파워포인트랑 연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주며 타임라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레이어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왜 베이직으로 놔뒀냐 하면은 파워포인트와 연동되고 타임라인, 그 다음에 이런 레이어의 개념이 이 저작 도구에 있어서 상당히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 궁궐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위키페디아의 경복궁인데, 한국에 오는 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네, 한국의 궁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한국식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뭐 이런 히스토리랑 뭐 어떻게 좀 변했고, 어떻게 뭐 보수가 됐고, 뭐 현대에 지어진 뭐 건물, 뭐 그런 스타일,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 같은 걸 보셔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식 건축물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국의 이런 궁궐들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 그런 그 웅장한 스타일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그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너무 많은 목차에 시선을 빼앗겨서 지루해하지 않게끔, 네,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이 스토리라인이라는 자체가 PPT랑 굉장히 유사한 UI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PPT의 UI를 거의 그대로 뭐 가져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딱 보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던 UI인데, UI라는 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이전에 PPT를 좀 써봤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데 있어서, 스토리라인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난 좀 친숙해,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스토리라인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이 PPT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그런 빠른 그런 구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좀 많긴 하지만은 제가 하는 거를 이제 같이 보면서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고 그렇게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 함께 저작 도구를 한번 구동을 해볼까요? 지금 처음에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아티큘레이트 36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도비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이 좀 더 친숙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아티큘레이트 360 안에 뭐 스토리라인 360이 있고,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리플레이라는 것도 있고 피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하나의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쓰는 거는 스토리라인 360이기 때문에 지금 인스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스톨을 시켜주시고, 인스톨이 다 된 분들은 이렇게 오픈 버튼을 누르면 요 뒤에 있는 화면처럼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처음에 이 화면이 딱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 화면이 친숙한 분이 있으실 테고, 또 이렇게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 UI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도비의 느낌도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라인 360이라고 돼 있고, 뉴 프로젝트, 리코드 스크린, 임포트, 팀 슬라이드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PPT를 그냥 불러올 수 있고 PPT의 UI를 많이 따르고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스토리라인이 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뉴 프로젝트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리코드 스크린이 있고 임포트 기능이 여기 있죠. 그럼 임포트를 좀 열어볼까요? 네, 임포트 누르면 맨 위에 임포트 파워포인트라고 나오죠. 네, 다른 거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퀴즈 마커도 있고 엔게이지도 있고, 네, 다른 템플릿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아마 제일 친숙한 건 임포트 파워포인트일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 자체도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거를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임포트를 바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네, 저도 많은 시도를 해봤었지만은 뉴 프로젝트를 먼저 열고 그 세부 기능을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좀 더 낫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뭔가 펑션들이 나오죠. 굉장히 생소한 화면입니다. 제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옮겨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뭐가 파워포인트랑 같은 거야? 뭐가 파워포인트라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위에 탭 부분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홈, 인서트, 슬라이드, 디자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뷰, 헬프. 자, 어디선가 많이 봤던 탭들이 나오죠. 네, 특히 애니메이션, 트랜지션, 디자인, 뭐 슬라이드에 좀 바뀌었고요. 인서트. 네, 굉장히 여기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를 클릭하지 않아서 이거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자,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그리고 위에 있는 인서트 화면, 디자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네, 굉장히 파워포인트와 유사하죠. 네, 맞습니다. 이 스토리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유사한 그 UI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슬라이드에서 그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불러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었죠. 그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인서트로 들어가서 네, 인서트가 아니죠. 네,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임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임포트 슬라이드 메뉴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임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포트 눌러보시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그 세부 항목이 보이죠. 임포트 파워포인트. 네, 그럼 임포트 파워포인트 눌러봅니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저도 그냥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파일이 한국어 파일이지만은 그냥 예시를 들어서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넌으로 해서 예시적으로 이렇게 다섯 장만 불러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한 2, 3년쯤 됐습니다. 2, 3년쯤 된 노트북이 한 요 정도 빠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작 도구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툴이 되는데, 이 스토리라인이란 자체는 굉장히 수많은 저작 도구 중에서 하나지만은 그 저작 도구들의 기능들을 하나로 좀 합쳐 놓은 무거운 저작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하는 사람은 뭐 프리미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션을 많이 주는 그래퍼들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는 스토리라인에서는 그 모든 기능들을 다 하나로 이제 뭉쳐 놓고, 그렇게 뭉쳐진 만큼 좀 무거운 저작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PT가 불러와졌죠. 자, 글씨는 좀 깨졌습니다. 네, 하지만 불러왔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대로 다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PPT에 있던 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좀 배우게 될 텐데, 이런 그 오브젝트들도 다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배경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배웠던 이쪽 내용까지 완전히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쉽게 잘 배우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맨 위에 있는 메뉴 탭부터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 메뉴 탭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지를 이제 좀 같이 살펴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저작 도구를 쓰는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좀 배워야 되는 그 각각의 그, 세부 기능들을 이렇게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파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안 보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걸 좀 당길게요. 자,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new가 있고 open, import, 다시 여기도 또 import가 나옵니다. 트랜스레이션이 있는데, 트랜스레이션은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 언어를 바꾼다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 저작 도구로 만든 이 슬라이드들을 워드 파일로 바꾼다라는 개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이브가 있고 프린트도 있습니다. 근데 프린트도 약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종이로 프린트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퍼블리시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 퍼블리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배워 나갈 거지만은 여러 가지 퍼블리시 메뉴들이 있거든요. 뭐 웹용, 비디오용, 온라인용, LMS용, CD, 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점차 배워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파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로 프린트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보았듯이 다른
스타일로 퍼블리시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샌드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샌드라는 개념은 뭘까요? 자, 모르시면은 그냥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샌드의 개념은 이 파일을 어디로 보낸다의 개념이 되니까 파일을 저장을 해야 그 어디로 보내겠죠. 네, 그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퍼블리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린트랑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이쪽에서 쓰이고 있는데, 참 이쪽에서는 이 스토리라인이라는 자체가 퍼블리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그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시 플레이어가 있어야만 그 플래시가 이제 그 구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서는 그게 사장이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저작 도구로 만든 그러니까 스토리라인 저작 도구로 만든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HTML로도 뽑을 수가 있고, MP4로도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콘 패키지로도 뽑을 수 있고, CD로도 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기능들을 통체적으로 제공하는 게 퍼블리시인데, 이 퍼블리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로도 쓸 수 있게끔,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노트북, 그 다음에 뭐 태블릿, 스마트폰, 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뭐 크롬, 익스플로어, 그리고 iOS, 뭐 그런 것까지 기능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이 퍼블리시 기능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 옵션 이쪽에 있습니다. 스토리라인 옵션도 한번 클릭을 해 보시죠. 자, 보시면은 옵션 뭐 몇 개 없죠. 요 세이브 오토 리커버리라고 하는 거는 한 몇 분마다 오토 세이브 기능을 할지를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폴트 값으로 10분으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이걸로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에는 저는 5분 정도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저작 도구라는 프로그램이 좀 무겁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좀 감당이 안 될 경우에 이걸 강제로 막 종료시켜 버리는 경우도 좀 덜어 있었거든요. 좀 몇 년 전에는요. 근데 현재는 그 정도로 막 강제 종료되고 막 그런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요거는 한 5분 정도로 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 탭 메뉴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파일을 봤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탭 메뉴에서. 지금 이제 홈을 보겠습니다. 자, 홈을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뉴 슬라이드라고 좀 나오죠. 네, 뉴 슬라이드는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붙이는 거거든요. 자, 한 번씩 다 눌러봅시다. 자, 뉴 슬라이드를 그냥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UI를 카피해서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클릭을 해본 겁니다.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듀플리케이트가 있고, 여기 그 위에 탭 메뉴 홈에서 뉴 슬라이드 옆에도 듀플리케이트가 있습니다. 이 듀플리케이트를 누르시면은 똑같은 슬라이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지우고요. 근데 듀플리케이트라는 기능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이거 렉처를 만들면은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여러 장을 이렇게 쭉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 때 이 듀플리케이트 기능을 활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손쉽게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와서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이제 좀 바꿔가면서 그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기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 슬라이드의 밑에 이제 화살표 부분을 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라이브러리 360이라는 게 나오고 My Template, 팀 슬라이드, 베이직 레이아웃, 임포트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좀 나오죠. 자, 그 컨텐츠 라이브러리의 기능은 이 아티큘레이트에서 또 제공하는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티큘레이트에서는 이제 사진도 그렇고 뭐 일러스트, 그다음에 뭐 영상, 그리고 템플릿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한번 붙여보시죠. 이 뉴 슬라이드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뉴 슬라이드를 한 장 붙일 거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있고 테마도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 제가 한 장 넣어 보겠습니다. 웰컴이라는 요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하나가 이제 뉴 슬라이드가 생성이 됐는데, 요 생성이 된 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한 장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배경도 들어가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가 다 생성이 돼 있고 타임라인도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트리거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거의 개념은 저희가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저작 도구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저작 도구는 PPT와 다르게 이런 타임라인, 아래에 보는 타임라인과 오른쪽에 보는 트리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또 하나 더 붙여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툴을 계속 활용하고 사용해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My Template 요거를 해보죠. My Template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전에 사용을 해서 그 썼던 템플릿들을 불러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퍼블리시 테스트라고 돼 있죠. 제가 예전에 이 퍼블리시 과정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게 이쪽에 저장이 된 겁니다. 벨로시티는 라이브러리였고요. 제가 다운로드 받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내가 썼던 그런 템플릿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뉴 슬라이드가 하나 또 붙었죠. 그리고 팀 슬라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팀으로 움직인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조직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펑션별로 한 명이나 두 명씩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데, 같은 공정에 두 명 이상, 뭐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데, 이러닝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정도로 큰 프로젝트는 사실상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과정을,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사람이 많이 투여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챕터를 나눠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팀 슬라이드라는 요 기능도 상당히 괜찮은 그럴 법한 기능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좀 넘어가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기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베이직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런 구조죠. 네, PPT랑 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걸 붙이는, 네, 그런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클릭해서 이쪽에 뭐 텍스트 넣고 이쪽도 텍스트 넣고 이쪽도 텍스트를 넣는데 이미 구조가 잡혀져 있는, 정말 PPT에서 많이 봤던 그런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이제 임포트가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이것도 비슷한, 근데 똑같은 기능입니다. 뉴 슬라이드를 붙이는데 임포트해서 나는 붙이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붙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붙이시면 되겠고, 스토리라인이라고 또 돼 있는 게 있죠. 임포트 스토리라인. 다른게 이제 이전에 작업했던 스토리라인을 이쪽으로 붙이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graded question, survey question, freeform question, 요런 퀘스천들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배우게 될 사안들인데요. 어, 그 무수히 많은 퀘스천들을 여기서는 만들 수 있도록 툴을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걸 사용해서 그레이드, 그러니까는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퀘스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서베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퀘스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폼 같은 경우에도 그 이 슬라이드 자체를 이제 프리폼 스타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개념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리줄트는 이런 그레이드 퀘스천이나 서베이 퀘스천, 그 다음에 프리폼 퀘스천에 대한 그 리줄트, 그 어떻게 결과값이 나왔다 하는 그런 페이지를 또 붙이는 거고요. 리코드 스크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렇게 영상 프로그램 자체도 리코드 스크린을 리코딩하는 그런 건데 이제 실시간 합성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이 아티큘레이트 자체도 이런 리코드 스크린을 제공을 하고 있다.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칸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 네모칸을 움직여서 그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움직여서 그 촬영하는 영역을 설정하고, 이제 마이크랑 요 버튼 이렇게 누르고 요 해상도 설정해서 그렇게 이제 그 화면을 바로 캡처를 떠서 그거를 곧바로 화면에다가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인데요. 옛날에는 camtasia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화면 캡처를 하고 요걸로 이제 그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불러오는 걸로 이렇게 그 기능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요 스토리라인에서는 그 기능 자체도 이제 탑재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그 캡처 기능은. 네, 지금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교사나 강사분들이 그런 교과서 위주의 뭐랄까 컨텐츠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리코드 스크린 기능을 쓰시면은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그 하나의 컨텐츠를 좀 만들 수도 있고, 그 거기에 이제 요런 오브젝트들을 덧붙여 가지고 부연 설명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붙여 가지고 손쉽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홈에 있는 그 기능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은
이쪽에 있는 그 무언가가 뜨죠. 네. 자, 컷이라는 게 있고, 뭐 카피는 이제 다 아실 테고, 이제 포맷 프린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이 포맷 프린터가 어디 있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포맷 프린터를 굉장히 저는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다른 텍스트를 하나 넣었어요. 그냥 양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 양이라고 친 거를 포맷 프린터를 누르시면은 그대로 해당 스타일로 포맷이 프린트가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네. 이것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있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그대로 이제 가져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실습을 하실 때 굉장히 포맷 프린터를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맷 프린터가 어딨냐면 홈 버튼에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포맷 프린터라고.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노멀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서도 그 굉장히 많은 이미 그 되어 있는 잡혀져 있는 그런 텍스트 스타일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또 세부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좀 들어갔지만 각각의 그냥 이미 잡혀져 있는 그냥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폰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기고요. 뭐 이쪽에 있는 내용 그 기능들은 이미 그 PPT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런 그 그러니까 헤딩 같은 넘버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똑같은 그런 기능들이죠. 네, 넘버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얼라인먼트를 잡는 건데 이거는 글자에 대한 얼라인먼트입니다. 왼쪽, 중간, 오른쪽 이것 또한 이제 같은 기능이 됩니다. 이거는 자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 얼라인 텍스트가 어딨냐라고 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얼라인 텍스트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면은 텍스트가 이 네모 박스 안에 어디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지를 잡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가운데로 어떻게 좀 이동해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는데 자, 홈 버튼에서 약간 가운데 패러그래프에 있는 기능입니다. 얼라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열어보면 탑, 미들, 버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미들을 누르시면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기능 제가 두 번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어레인지라는 기능 있죠. 네, 요거 완전히 PPT랑 똑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이 어레인지 기능을 잘 사용해야 여러분께서 굉장히 깔끔한 아웃풋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자, 어레인지를 이제 파워포인트를 다뤄보셨다고 할지라도 잘 이제 안 써보셨던 사람들 을 위해서 이제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잘 써야 이제 후반부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자, 제가 이런 박스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박스를 자, 4개를 놔뒀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를 뭐 제각각으로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4개를 어떻게 온라인을 맞출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어레인지 버튼을 누르시고 얼라인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얼라인 탑 하게 되면 네, 시스템적으로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의 선상에 맞게끔 이렇게 쫙 정렬이 되죠. 이 기능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얼라인에서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호리젠탈리 요걸 누르시면 또 같은 비율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몇몇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어? 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PPT도 그렇고 어디에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잘 사용해야 이 지금 스토리라인에서도 그렇고 PPT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레인지 버튼 누르시고 얼라인 버튼 눌러서 네, 얼라인 미들 눌러볼까요? 네, 변화가 없죠. 자, 다시 섞어 볼게요. 이제 세로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얼라인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어레인지 하고 얼라인 해서 얼라인 레프트. 네. 이렇게만 놔두면 요 공간하고 차이가 나죠? 그럼 다시 얼라인 해서 디스트리뷰트 버티컬리 누르시면 또 이렇게 쫙 맞춰지겠죠. 네. 굉장히 좋은 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이미 알아. 네, 이미 아시는 분은 그분의 그 프레젠테이션 만든 걸 보시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프레젠테이션이나 나의 저작 도구 결과물이 왜 이래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얼라인먼트 기능을 잘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로 해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거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잡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기능들을 시스템적으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똑같이 퀵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폼도 제공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스타일도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쉐이프 필이라고 해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프 아웃라인은 테두리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테두리 선을 안 넣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최근 그거는 약간 디자인적인 추세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테두리 선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테두리 선을 좀 안 넣는 추세라 가지고 만약에 색깔을 넣었으면 그 색깔만 네, 있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쉐이프 이펙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섀도우를 넣을 수도 있고 반사하는 이미지를 좀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은 요거까지는 좀 많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섀도우 정도는 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섀도우 이제 아우터 이렇게 좀 넣어 보면은 이렇게 약간 섀도우가 생기는 게 좀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는 게 플레이어입니다.
이 플레이어가 또 스토리라인에 또 강력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요게 이제 플레이어가 되는데, 이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요런 우리가 만드는 이 컨텐츠가 하나의 이제 이러닝이 되는 거니까 그 이러닝을 구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플레이어를 저희가 이 수많은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걸 가공할 수 있게끔 그런 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플레이어 자체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퍼블리싱을 했을 때 바로 LMS나 이제 뭐 HTML이나 그렇게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겠죠. 네.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던 스타일도 있고, 네, 지금 이 플레이어 스타일 보고 있습니다. 모던도 있고 클래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통일을 해서 갈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클래식을 써도 좋고 모던을 써도 좋지만은 클래식으로 이제 다들 이제 좀 통일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요 정도로 놔두시고 요거는 이제 좀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있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레이어를 스토리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그거를 우리는 홈 버튼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 요까지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프리뷰라고 하는 이제 돋보기 아이콘이 있죠. 여러분께서 이 프리뷰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클릭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프리뷰가 좀 무서운 게 이 프리뷰가 좀 무서운 게 이 저작도가 좀 무겁다 보니까 프리뷰를 돌리는 게 굉장히 좀 버거운 컴퓨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뷰를 좀 나눠 놨는데 좀 요 밑에 이제 화살표를 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this 슬라이드가 있고 this scene, selected 슬라이드가 있고 entire 프로젝트가 있죠. 네, 그냥 무턱대고 요 프리뷰 버튼 딱 누르면은 전체 엔타이어 프로젝트가 프리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프리뷰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요런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면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만 보고 싶은데 괜히 이거를 프리뷰 버튼을 딱 눌러버리면 전체 슬라이드가 다 보이면서 컴퓨터가 버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디스 슬라이드 하시면은 해당 슬라이드만 프리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지가. 네. 클로즈 프리뷰를 해주시고 그러면 디스 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씬의 개념을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 이제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 뷰 화면을 맨 처음 봤었잖아요. 오늘 이 각각의 잡혀 있는 이 개념이 씬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스토리 뷰에서 보는 홈 버튼이 좀 다르죠. 네.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좀 배워 나가겠습니다. 네. 뉴 씬이라고 그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클릭. 그러면 씬이 하나 또 생겼죠.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씬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씬을 붙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맨 왼쪽에는 그러면 맨 첫 씬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한테 있어서 맨 첫 씬이 뭘까요? 네, 인트로입니다. 네, 인트로가 요 첫 번째 씬으로 오겠고 두 번째 씬은 우리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씬은 렉처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씬은 뭐가 되냐? 엔딩 파트가 되겠죠. 네, 그 안에서 이제 더 나눈다면은 더 많은 씬이 생길 테고
그 더 적게 만든다면 최소 3가지의 씬은 나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씬이 좀 더 잘게 나눌수록 우리는 프리뷰에서 디스 씬을 눌렀을 때 그 해당 씬만 프리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씬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씬을 제가 볼 때는 3개 이상으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을 할 때 뭐 저랑 같이 이제 뭐 진행을 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최소 3개 이상의 씬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프리뷰를 보는 거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프리뷰 디스 씬을 보겠습니다. 요 두 번째 씬은 아까 제가 불러온 것 때문에 이렇게 9개의 슬라이드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구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몇 개 좀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first라고 써놨고 여기에는 3이라고 쓰고 여기에는 4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번 씬을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디스 씬이라는 걸 제가 누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해당 씬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해당 씬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그냥 프리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슬라이드가 나오죠. 네. first, 아까 제가 first라고 썼던 거 나오고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고 세 번째 슬라이드 나오고 네 번째 씬도 나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프리뷰 버튼, 프리뷰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씬만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슬라이드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프리뷰 버튼을 딱 눌렀다. 내 컴퓨터도 안 좋은데 딱 누르면 거대한 버벅거림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좀 나눠 놓은 개념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이제 퍼블리쉬인데요. 이 퍼블리쉬는 제가 따로 과정을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는 이렇게 어떻게 기능과 메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